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세상과 소통하는 문을 열어주는 언어재활사 이희진. 되게 정열적이고 그리고 또 적극적이고 되게 창의적인, 목표 지향적인 사람인 것 같고요. 그녀는 세 곳의 언어심리센터를 운영하며 보다 쉬운 치료 방법을 연구해 언어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부모들, 그리고 언어재활사들과 그 방법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현재 재학 중인 언어치료학과 학생들은 다 롤모델에게라고 생각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돕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언어재활에 효과적인 교구를 제작하는 그녀. 아이들한테 가장 잘 맞는 교구, 우리나라 정서에 잘 맞는 교구,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서 엄마들이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구 시장을 좀 만들어 보고 싶고요. 뜨거운 열정과 추진력으로 언어재활사로서, 그리고 언어교구 제작자로서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이희진 대표의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른 아침, 우리가 그녀를 다시 만난 곳은 오창에 있는 그녀의 또 다른 언어심리센터였습니다. 이희진 대표와 한창 수업 중인 7살 서빈이. 이곳에서 만난 서빈이는 이희진 대표와 만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장난감을 함께 가지고 노는 것 같은 서빈이와의 수업. 이희진 대표는 유독 서빈이의 대답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서빈이는 일반적인 언어 지체를 보이는 아이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발음의 기능적인 부분에는 문제가 없으면서 유독 애 발음만 못하는 서빈이. 또 제일 걱정했던 게 아기 때부터 애 발음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녀석이 신기한 게 의식을 안 하면 애 발음이 어지간히 자음 섞인 소리에서 나오는데 의식을 하면 안 나와요. 다 이러고 있어서 의식 안 하고 재밌게 놀다 보면 애 발음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그런 수업을 하고 있어요. 이거 누구 거? 선생님 거. 선생님 거. 선생님. 그렇지 되잖아. 곧잘 따라오는 아이의 모습에 덩달아 신이 납니다. 그녀의 노력에 발음과 표현에 서툴렀던 서빈이도 이곳에 온 후 많은 부분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상호작용이나 이런 거 할 때 사람들 대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하나를 할 때 진짜 와 여기 이런 표현도 있었어? 이럴 정도로 정말 많이 컸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그렇게 해서 지금 선생님 믿고 1년 넘게 지금 치료받고 있어요. 근데 수업 후 집에서 연습할 내용을 아이의 엄마에게 꼼꼼히 알려주는 이희진 대표. 집에 항상 그림 카드 같은 거 많잖아요. 하나 꺼내놓고 아무거나 꺼내놓고 똑같은 애인데 내가 이러고 있어서 애부터 시작해요. 애, 내, 개. 애는 너무 자식이 잘하니까 애, 내. 언어 지체는 한두 번의 치료로 금방 나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어 지체가 있는 아이의 부모들은 예민해지기 마련. 일반 아이들을 키우는 것보다 몇 배로 힘들 때가 많습니다.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도 편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공감을 또 잘 해주시고 하시다 보니까 정말 저도 이제 여기 와서 선생님하고 이제 아이랑 얘기도 하지만 저가 엄마로서 겪는 그런 고민도 선생님하고 공유하면서 조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관심사가 다른 거죠. 그런 부모들에게 이희진 대표는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아이의 상처와 부모의 상처를 함께 보듬어주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청주와 세종에서 3개의 언어심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이희진 대표. 그녀는 언어재활사로 지역에서 유명하기도 하지만
언어 재활을 위한 교구 제작자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가 언어 재활 교구를 만들기 시작한 것도 기존 언어 재활 자료에 대한 아쉬움이 컸기 때문인데요. 실습하면서 맨날 오리고 붙이고 하다 보니까 힘들기만 하고 별로 그렇게 오래 쓰지도 못하고, 그리고 다른 거를 써보자니 목표에도 잘 안 맞고, 또 목표에 맞추자니 장난감이 너무 많이 필요하고 교구도 너무 많이 다양하게 필요하고 해서 딱 목표에 맞는 교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교구 제작을 직접 하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90년대 초 언어 재활에 대한 교육 과정이 외국에서 들어왔지만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까지도 예전의 교구와 교육 과정을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 다양한 교구가 제작되고 있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구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리 다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들여온 다른 나라의 언어 재활 교구는 가격도 비쌀 뿐더러 수입하더라도 그것을 수업에 적용하기란 쉽지 않았는데요. 다른 나라 아이들과 우리 한국 애들의 정서가 안 맞아서 어떤 그림을 보면 이거 뭐야? 이거 뭐지? 이거 어떤 감정을 느끼라고 이런 그림을 그려놨지? 이런 것들이 많아서 우리나라에 맞는, 실정에 맞는, 우리 애기들한테 감정적으로 호소할 수 있는 그런 교구들을, 혹은 뭐 치료사들이 조금 더 편하게 수업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면 좋겠다. 단답형으로 말하는 아이들에게 문장을 늘려가며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 그녀가 만든 교구 가운데 문장을 늘려갈 수 있도록 하는 이 교구는 엄마들이 가장 선호하는 교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나왔잖아요. 북이 나왔으면 동생이 북을 쳐요. 이 교구는 돌림판과 카드를 가지고 조사와 서너 개의 어조를 표현할 수 있고 놀이 형태로 되어 있어 아이들의 수업에도 유용하게 사용되는데요. 언어 재활을 위한 교구를 만들기 위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생각나는 대로 틈틈이 메모를 하고 하루 2시간 정도 잠을 자면서 만들 정도로 교구 제작이 즐거웠다고 말하는 그녀. 그녀가 만든 교구로 수업을 할 때 조금씩 발전하는 아이들을 보는 순간이 이진 대표에겐 가장 큰 보람인데요. 제가 만든 거를 그 아이들한테 적용시켰을 때 아이들이 금방 좋아지는 게 느껴지면 그것만큼 재미있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안 보인다고? 네. 가늘게 들어간 부분. 그녀의 사무실에 보드게임 제작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조성현 씨가 찾았습니다. 이거 지금 원목으로 돼 있는 거, 이거를 원목 말고 가볍게. 그는 이진 대표와 4년째 교구 제작 일을 함께 해오고 있는데요. 그녀와 제작한 언어 재활 교구만 20여 종. 그러나 전무하다시피 했던 언어 재활 교구 시장에서 새로운 교구를 만들어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언어 재활에 필요한 교구를 처음 만들 때만 해도 이진 대표는 제작업체와 수많은 논의를 해야 했는데요. 지금은 교구 제작 목적과 활용 방법을 공유하면 일사천리로 교구가 제작됩니다. 배우라고 처음에는 처음부터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질문이 계속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장님 이거 목표 이거니까 요렇게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원자재도 사장님이 알아서 찾아주시고, 그래서 박스 포장부터 박스 디자인부터 다 해갖고 근데 그냥 척척척척 만드세요. 조성현 씨가 그녀를 교구 제작사 대표가 아닌 선생님이라 부르는 데는 아이들을 위한 교구를 만드는 그녀의 열정 때문인데요. 그녀와 더불어 그도 함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쌤이라고 부르거든요. 워낙 돈에 관심이 없으시고 이런 교육적인 것만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 저희 회사도 많이 성장을 하고 한 부분에서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 대표는 그녀가 만든 교구를 구매한 부모들과 초보 언어 재활사들을 위해 교구 활용을 위한 동영상 제작도 함께하고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언어치료사과의 엄두쌤, 쌤쌤입니다. 드릴 거예요. 네. 어떤 게임이죠? 이렇게 손수건이 나옵니다. 휴지가 나옵니다. 휴지가 나오고 이거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막막하실 경우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동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라는 아주 가장 베이스를 알려드리는 거고 그 나머지의 활용은 각자 알아서들 하셔야 되는 거죠. 동영상 설명서? 네, 동영상 설명서. 네, 그 정도. 자신이 만든 교구를 통해 아이들이 좀 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는 그녀입니다. 얘를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촉각반항, 촉각. 다음 날, 우리는 대학교 캠퍼스에서 그녀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진 대표가 늦가기 대학생으로 4년을 보낸 곳. 오늘은 후배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2학년 학생들 아직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졸업을 해서 무슨 일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는 친구들한테 이 일 굉장히 매력 있는 일이다.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좋은 말 해주러 왔어요. 언어재활사는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아이들에게는 물론 노인성 청각장애 질환이 늘어나는 노령화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직업. 각종 전문기관에서 일하는 언어재활사를 배출하는 이 대학의 언어치료 청각재활학과는 최근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태어날 때부터 언어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도 많이 태어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노령화 시대가 되면서 그 귀가 잘 안 듣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한 직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시대 되면서도 없어지지 않을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녀의 강의를 듣기 위해 강의실을 가득 채운 언어치료 청각재활학과 학생들. 아, 이거 해야겠다. 그래서 06학번으로 오송대에 들어왔고, 나는 벌써 아줌마고 애도 있고 내가 이 바닥에 풀려서 얼마나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케이스를 많이 보면서 얘 어떻게 해야 되지? 논문 찾아보고 다시 한번 책들 쳐보고 이런 거 처음 올리면 벌써. 이혜진 대표는 직장을 다니다 뒤늦게 대학에 다시 입학해 12살이나 어린 친구들과 이곳에서 수업을 받을 때도 자신이 이 자리까지 설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서기까지의 길은 결코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이거는 되게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주자면, 내가 이 공부 왜 했지? 나 이 공부 후회스럽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 교감 선생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나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 같아요. 대학을 졸업하고 본격적으로 언어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만나면서 그녀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 갈등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으로 하여금 변화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녀의 고민은 자부심으로 바뀌었는데요. 그 아이가 저한테까지 리퍼되기까지 의사들도 걔가 윌리엄슨 거를 못 잡아서 관절 수술만 3-4번 했던 애야.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평생 입은 타이에 의해서 걸려본 적이 없는.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하는 학생들.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얘네는 내가 어떻게 실제 언어재활 현장에 대해 궁금한 것도 많습니다. 이게 공부는 안 하면서 홈티랑 언어치료실에서 하는 거랑 언어치료 차이가 좀 큰가요? 센터로 아기가 오면 내가 구조화시키고 내가 만든 환경에서 애를 만질 수 있어. 내가 다 준비하고 있거든요. 홈티의 이점이 뭐냐면, 홈티는 어쨌든 집안 환경, 자기가 여태까지 살고 있었던 그 환경을 그대로 노출시키면서 그 자리에서 치료가 바로바로 되는 거거든요. 일반화가 굉장히 빨라요. 그렇지만 치료사가 하는 그 치료할 때 느끼는 부담이 홈티는 한 10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 오픈해놓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담들을 선생님들이 자꾸 줄이고
엄마가 보고 있다라는 그런 거를 오히려 즐기면 책으로만 배웠던 언어 재활에 대해 현장의 이야기를 접하게 된 학생들. 내 주변 선생님, 내 선배와 내 후배, 그리고 집에 그녀의 특강을 듣고 어떤 것을 느꼈을지가 궁금한데요. 오늘 되게 평소에 접할 수 없는 임상에 대해서 듣다 보니까 되게 생소하기도 하고, 앞으로 저희가 취업을 하고 임상에 가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되게 유익했던 것 같아요. 바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를 말을 시키고 이렇게. 특강이 끝나고 이어지는 그녀의 임상 실습 강의. 이거 이야기 기억하기 큐 어떤 큐 줬어요? 언어 재활사를 꿈꾸는 학생들이 그녀를 찾았습니다. 원래 아이들 가르치는 원래 유치원 교사 꿈이었는데 이쪽 와서 치료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더 얻는 것도 많고 이제 진전이 되면은 제가 보람도 더 느끼고 아무래도 그래서 적성에 잘 맞다고 느껴요. 이 대학의 언어치료 청각재활학과에는 언어 재활에 필요한 검사 도구는 물론 실습실이 있어 학생들이 외부에 나가지 않아도 학교에서 실무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이름별인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이진 대표는 실습을 하는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끌어내겠다라는 목표가 정확히 있어야지. 실습 시간에 언어지체 아이들을 직접 만나면서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보는 학생들. 얘 할 수 있는 애인데 구어로는 담단어도 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바리바리 준비하고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계획서 자체도 지금 사실은 니네가 계획서 되게 많이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학생들이 놓친 부분을 정확히 진단하고 직접 피드백을 해주는 그녀입니다. 저희한테 피드백 주실 때도 진짜 도움될 만한 것들만 잘 뽑아주시고, 그래서 막상 이제 뽑아주신 거를 이제 아동한테 시도를 해보면은 반응이 되게 정반응이 잘 나와요. 그래서 되게 훌륭하신 교수님이에요. 어떤 일보다 봉사하는 마음이 필요한 언어 재활사. 이거는 하는 만큼 정말 그만큼 돌아오는 직업인 것 같아요.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만큼 아이들을 더 잘 볼 수 있게 되고, 아이들을 잘 제대로 보면 그거에 대한 보답이 엄마들의 감사 인사로 오니까 정말 딱 드러나는 직업이에요. 이게 또 어떤 말이면 두 가지 엄청 잘했다가 이진 대표는 그녀의 후배들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언어 재활사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말을 한다는 거는 당연히 이해를 깔고 가는 거라서. 소통을 하고 관계를 맺으며 사회적 일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언어 소통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세상과 소통하는데 든든한 힘이 되고 싶은 이진 대표. 굉장히 아이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제가 이 대표님을 또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에게는 좀 그래도 좋은 거 있잖아요. 교구도 그렇고 좋은 거 항상 그런 거를 좀 주고 싶어 하세요. 블로그나 뭐 이런 교구 이런 것들 개발하면서 또 다른 롤모델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올해 이렇게 보면 네, 되게 열심히 살고 진실된 사람인 것 같아요. 언어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 지금은 작지만 그들의 삶에서 큰 변화를 주고 싶은 그녀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앞으로는 아직도 국내에는 한국 아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적절한 교구가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교구들을 만들어서 치료사들은 조금 더 편하게 치료를 하고 아이들은 조금 더 쉽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교구들을 더 많이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라면 계속 할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언어장애가 있는 모든 아이들이 밝게 자라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녀의 노력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